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정은 벌써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말이에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서로 도움이 될 거고. 결혼 5년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준호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대출을 늘리자니 부담스럽고 월세로 옮기자니 아까웠거든요. 그때 준호가 먼저 꺼낸 얘기였어요. 엄마 집에 잠깐만 들어가서 살자.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민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정말 잠깐만요. 조금만 돈 모으면 바로 나가는 걸로? 이삿날 아침, 시어머니 김순덕은 일찍부터 집안을 정리하며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민정이 오늘 오지? 네, 엄마.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 방은 당연히 너희가 안방 써야지. 나는 작은 방으로 옮길게. 오후 2시 이삿짐 차량이 도착했어요. 민정은 짐을 나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민정아, 고생 많았어. 방은 안방 쓰고 나는 작은 방 쓸게. 대신 생활비는 조금씩 보태면 돼.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저녁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이었죠. 많이 먹어. 앞으로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수다도 떨었거든요. 주말에는 시장에 함께 나가서 장도 보고 가끔씩 웃음소리도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정아, 이 배추 봐. 싱싱하지? 와, 정말 좋네요. 김치 담그면 맛있겠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만 지내면 1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지만 일상이 반복되면서 각자의 생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민정아, 전기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니? 아,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정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전기 아끼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엄마가 원래 절약을 좋아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적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함께 산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순덕과 민정은 처음으로 단둘이 대형마트에 갔어요. 그동안은 준호가 함께 따라 나섰는데 이날은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었거든요. 민정아, 오늘은 우리 둘이서 장 보자. 네, 좋아요, 어머니. 마트에 도착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어요. 순덕은 입구 쪽 할인 코너로, 민정은 신선식품 코너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여기 봐. 시금치가 반값이네.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지. 순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할인 채소들을 골라 담았어요. 조금 시들어 보이긴 했지만 다듬어서 요리하면 충분히 먹을 만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과일 좀 보고 올게요. 민정은 과일 코너에서 한국산 딸기와 수입 키위를 담았어요. 그리고 치즈 코너에서 까망베르 치즈 한 조각도 골랐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걸로 기분 전환을 하곤 했거든요. 어머, 민정아, 이 치즈가 얼마야? 아, 2만 원 정도요. 2만 원? 이건 너무 사치 아니야? 집밥은 소박하게 먹는 게 좋아. 어머니, 가끔은 이런 것도 먹어야죠. 기분 전환도 되고 영양도 좋고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왠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비판받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굳이 비싼 걸 사야 하나?
우리 집에도 맛있는 반찬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가끔씩만요. 카트 위에서 할인 시금치와 까망베르 치즈가 묘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두 세대의 다른 가치관이 그 작은 장바구니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정육 코너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돼지고기는 목살로 사자. 삼겹살보다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어머니, 준호가 삼겹살 좋아해서. 목살도 맛있어. 양념하면 구별 못하지. 민정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돈을 내는 건 시어머니였고 집세도 안 내면서 음식까지 가리는 건 너무 뻔뻔한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럼 목살로 해요. 계산대 앞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은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계산했고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73,000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제가 절반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뭘.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순덕은 할인 채소를 다듬으며 중얼거렸고 민정은 치즈를 냉장고 한 구석에 조용히 넣었거든요. 다녀왔어요? 장 보느라 고생하셨네. 응, 민정이랑 같이 봤어. 뭐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준호는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이 시금치 나물 어때? 할인으로 샀는데 맛있지? 네, 맛있어요. 민정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절약 정신 자체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이 자신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12월 중순 한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순덕이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를 뜯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요. 순덕은 안경을 다시 쓰고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틀림없었거든요. 민정아, 이것 좀 봐. 네, 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전기세가 17만 원이야.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따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게 밖이 너무 추워서 조금 더 틀었어요. 조금 더? 이게 조금 더야? 전기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니?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전기세를 계기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안방에서 에어컨 틀고 전기장판까지 틀고 절약 좀 해야지.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추위를 못 참겠어서 난방을 조금 더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순덕이 고지서를 들이밀었어요. 준호야, 이것 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17만 원. 좀 많이 나왔네요. 좀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폭탄이야. 민정이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준호는 난처했어요. 아내를 감싸자니 어머니가 서운할 것 같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워낙 추우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세 절반 낼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절약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지. 그날 밤 민정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기장판을 끄고 이불을 2겹으로 덮었지만 추위보다 마음의 냉기가 더 매서웠거든요. 여보, 제가 너무 무신경했나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원래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다음 날부터 민정은 전기 사용에 극도로 신경을 썼어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전기장판 온도를 확인하고 에어컨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 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본 준호가 말했어요. 추우면 난방 켜. 몸 상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께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순덕이 민정에게 털 양말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신어봐. 발이 따뜻하면 몸도 덜 춥거든. 감사해요, 어머니. 순덕도 민정이 추위에 떠는 걸 모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틀어진 분위기를 되돌리기엔 서로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눈치 보며 사는 게 맞나? 정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세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순덕은 작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표지에는 생활비 내역이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민정아, 잠깐 앉아봐. 네, 무슨 일이세요? 이건 이번 달 생활비 내역이야. 고지서부터 장보는 돈까지 다 적어뒀어. 순덕이 가계부를 펼치자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부터 시작해서 마트에서 산 물건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거든요. 12월 3일 마트 7만 3천 원, 12월 7일 시장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아, 네. 같이 살면 돈 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뒀어. 순덕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정에게는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소비 습관 하나하나가 검열받는 것 같았어요. 저도 카드 내역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그래? 그럼 더 좋지. 민정이 휴대폰으로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동안 순덕은 계속 가계부를 넘겨가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카페에서 5천 원, 편의점에서 3천 원, 이런 것들도 다 쌓이면 큰 돈이 돼. 네, 맞아요. 사실 그 금액들은 민정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샀거나 야근할 때 간식을 산 것들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지적받으니 괜히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미리 얘기하고 쓰자. 서로 계획을 세우고.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여전히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가계부야? 민정이랑 같이 보면서 가게 정리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준호는 대답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 카드 내역까지 다 확인하시네요. 뭐, 같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이 들까요?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의도는 좋았지만 아내의 기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부터 민정의 소비 패턴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사양했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르는 일도 없어졌거든요. 민정아, 커피 안 마셔. 오늘 신메뉴 나왔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서 마실게요. 사실 5천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가계부에 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는 게 부담스러워서였어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저녁 식탁에서 또 다른 지적의 소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되자 순덕이 지난주 가계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정아, 이번 주는 많이 줄었네? 잘했어. 네, 감사해요. 칭찬이었지만 민정에게는 왠지 쓸쓸했어요. 자신의 작은 즐거움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장부 위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속 여유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함께 산 지 2달이 지난 2월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회사 회식으로 늦어진다고 연락을 했고 순덕과 민정은 단둘이 집에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위해 두 사람이 동시에 부엌에 들어섰어요.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떠세요? 돼지고기도 있고. 그래, 좋아. 민정이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기름을 많이 두르는 게 순덕의 눈에 띄었어요. 민정아, 네? 그렇게 많이 기름을 쓰면 아까워. 그 한마디가 민정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거든요.
어머니는 왜 제가 하는 걸 다 지적하세요? 기름 쓰는 것도, 전기 쓰는 것도, 뭘 사 먹는 것도. 어머, 민정아, 나는 그냥. 전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건데 왜 매번 틀렸다고 하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 방식이 낭비니까 그렇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절약도 좋지만 너무 답답해요. 뭘 하나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숨이 막혀요. 부엌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한 말에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민정아, 내가 그렇게 심했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하지만 이미 쏟아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뭔 일 있었어요? 준호는 부엌의 무거운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어요. 어머니와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괜찮으세요? 둘 다 표정이. 순덕은 먼저 부엌을 나가며 말했어요. 나는 방에 있을게. 민정아, 저녁은 내가 해 먹어.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엄마랑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뭔 소리야? 뭐가 있었는지 말해봐. 민정이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자 준호의 표정도 복잡해졌어요. 양쪽 모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잘 조절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누구도 앉지 않았어요. 순덕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고 민정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준호만이 두 방을 오가며 어색한 중재 역할을 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각자의 상처와 후회가 깊게 스며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순덕과 민정은 서로에게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마치 조심스러운 룸메이트처럼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민정아, 밥 먹어. 네, 먹겠습니다. 존댓말이 다시 등장했어요.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처럼 서먹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조심스러움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상처가 있는 조심스러움이었거든요. 식탁에서는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준호가 억지로라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한두 마디로 끝났거든요. 엄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 민정아, 회사는 어땠어? 네, 괜찮았어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준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늘렸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을 잡았거든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가 없는 저녁 시간이 더 어려웠어요. 두 사람만 남으면 대화할 거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었거든요. 드라마를 같이 보더라도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민정은 퇴근 후에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늘렸어요.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괜찮아. 적응 중이야.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민정은 친구에게도 속 얘기를 털어놓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웃집 김 아주머니였어요. 순덕아,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하네. 며느리랑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뭘? 그래, 그럼 다행이고. 순덕도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이웃에게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이 며느리와 갈등을 빚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2주가 지나자 준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냉랭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민정아, 우리 좀 얘기해요. 무슨 얘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어요. 사과를 하자니 자신만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회사에서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엄마, 민정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래요. 3개월. 갑작스러운 소식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감정적인 갈등은 순간 뒤로 밀려났고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거든요. 무급휴직이요? 갑자기 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몇 명을 대상으로. 그럼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당분간은. 세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생활비는 더 빡빡해질 것이고 그동안의 사소한 갈등들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가 세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준호의 무급휴직 소식 이후 집안 분위기는 또 다른 의미로 무거워졌어요. 경제적 불안감이 감정적 갈등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순덕은 더욱 철저하게 절약했고 민정은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았거든요. 이제 정말 아껴 써야 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니까. 네, 알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잠시나마 잠재워 주었어요. 서로를 지적할 여유도 없을 만큼 현실이 급박해졌거든요. 어느 화요일 저녁, 민정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거든요. 어머니, 준 오빠? 거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이 급히 달려가 보니 순떡이 소파에 앉아 발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파.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계단에서 헛디뎠어. 발목이 아파. 순덕의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민정은 당황해서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 빨리 집에 와요.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뭐? 지금 갈게. 준호가 도착하기 전까지 민정은 순떡의 발목에 찜질을 해드리며 간병을 했어요. 그동안의 서먹함도 있고 말이에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안 돼요. 이렇게 부었는데 어떡해. 준호가 도착해서 세 사람이 함께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정과 순덕은 말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진료실 앞 의자에서 기다리면서 순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지. 갑작스러운 사과에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어. 내 입장도 생각해봤는데 답답했을 거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절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은 너무 숨이 막혀서. 나도 알아.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게 되니까 서로 힘들었을 거야.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온 후 순덕은 소파에 누워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자연스럽게 얼음찜질을 준비하고 준호는 파스를 사러 약국에 다녀왔거든요. 어머니, 이거 대주세요. 붓기가 빠질 거예요. 고마워. 민정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 그날 밤 민정은 순덕의 방 옆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밤에 아프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려고 말이에요. 가끔 신음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찜질을 갈아드렸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정은 출근 전에 순덕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약도 챙겨드렸어요. 순덕도 민정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민정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나까지 챙기려고 하지 마. 준호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민정도 순덕을 돌보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정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순덕의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깐깐했나 봐.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너도 이 집의 가족인데 너무 눈치 보게 해서 미안해. 순덕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너도 젊은데 답답했을 거야. 앞으로는 서로 맞춰가자. 그날 저녁 준호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민정이가 나를 잘 돌봐줘서 그래. 어머니가 워낙 좋으셔서요. 그날 밤 준호는 민정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 돌봐줘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배려해 주세요. 생활비와 절약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은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제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순덕은 경제적 불안 때문에 더 절약하려 했던 거고 민정은 숨막히는 느낌 때문에 답답했던 거였거든요. 순덕의 발목이 완전히 나은 지 일주일 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정은 자신의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거든요. 어머니,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응? 뭔데? 민정이 가계부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순덕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번 가계부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터라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우리 이거 같이 써요. 어머니 가계부랑 제 가계부 합쳐서. 어머, 그래도 돼? 내 돈인데. 가족인데 뭘, 그리고 장도 같이 보고 서로 맞춰봐요.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정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고맙고 대견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게 더 좋겠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가계부를 펼쳐놓고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함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머니, 이 항목들 보세요. 우리가 겹치는 게 많네요. 정말 그러네. 따로 사니까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아.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각자 따로 사던 것들을 합치면 더 경제적이 될 수 있었고 서로의 소비 패턴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민정아, 내가 가끔 사는 치즈나 과일 나도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정말요? 그럼 가끔씩 같이 사드릴게요. 어머니도 드시고. 그래, 대신 나도 할인 정보 알려줄게. 같은 걸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오후에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갔어요. 이번에는 하나의 장바구니를 들고 말이에요. 채소 코너에서 순덕이 할인 시금치를 고르는 동안 민정은 옆에서 신선한 상추를 골랐어요. 이 시금치 반값인데 어때? 좋네요. 이거랑 상추랑 같이 사면 쌈도 싸먹고 나물도 해먹고. 과일 코너에서는 민정이 딸기를 고르는 동안 순덕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봤어요. 이 딸기 너무 비싸다. 저기 보니까 더 싼 게 있네. 어머니 눈이 정말 좋으세요.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장바구니에는 할인 채소와 신선한 과일이, 절약 상품과 기분 전환용 간식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담겼어요. 두 세대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혼자 할 때보다 알뜰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머니가 할인 정보도 잘 아시고 저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집에 와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리 계획도 세웠어요. 오늘은 내가 시금치나물 만들고 민정이는 딸기 케이크 해볼래? 좋아요. 근데 어머니 시금치나물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 다 알려줘야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순떡의 시금치나물과 민정의 달걀말이가 함께 끓고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은 세 가족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와, 오늘 반찬이 정말 푸짐하네요.
민정이랑 같이 해서 그래. 둘이 하니까 더 맛있어. 어머니가 요리 비법을 알려주셔서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새 가계부에 오늘 마트에서 산 것들을 적었어요. 우리 가족 생활비라고 표지에 새로 써 넣으면서 말이에요. 준호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랑 잘 지내줘서. 고마운 건 저예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니까.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절약과 여유 두 가지 가치가 만나 만든 새로운 조화처럼 이 집의 분위기도 부드럽고 따뜻해졌거든요. 몇 달 후 준호가 직장에 복귀했을 때도 세 사람의 생활 패턴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함께 장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가계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민정아, 이번 달 용돈 좀 써봐. 어머니, 괜찮아요. 저 용돈 많이 안 써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야지. 이것도 우리 가족 예산이야. 이제 가계부는 서로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설계도가 되었어요. 작은 절약으로 모은 돈으로 가족여행도 계획하고 때로는 특별한 음식으로 기분 전환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이라던 약속은 3년이 되었고 지금도 세 사람은 함께 살고 있어요.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며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부엌의 가습을 위해는 여전히 두 세대의 방식이 함께 끓고 있어요. 절약과 여유가 만든 깊고 따뜻한 국물처럼 말이에요.